손흥민 선수의 폼이 올라오며 역대급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 경기에서만 수많은 역대급 장면들이 나왔는데 특히 발리슛과 상대 선수의 퇴장 유도는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월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를 3대2로 꺾었습니다. D조 선두로 올라선 것인데요. 손흥민은 해리 케인, 히샤를리송과 함께 삼각 편대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 뒤 왼쪽 윙백으로 이반 페리시치가 아닌 라이언 세세뇽을 세웠습니다. 세세뇽의 선발 출전과 함께 손흥민의 활동 반경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전반부터 부지런히 프랑크푸르트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전반 14분 에릭 다이어의 실수가 나오면서 가다마 다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손흥민이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20분 케인의 침투 패스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 최고의 공격 옵션이 살아났습니다. 손흥민은 검정색 암밴드를 손에 쥔 뒤 손가락을 하늘로 세웠습니다. 세상을 떠난 잔피에로 벤트론의 코치를 향한 추모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8분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도 손흥민은 계속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반 35분 히샤를리송의 헤더를 받아 페널티 박스 안까지 돌파한 뒤 왼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슈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럼에도 골키퍼가 쳐내야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손흥민은 곧바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6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크로스를 왼발 논스톱으로 연결해 골문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42분에도 왼발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의 발에 막혔습니다. 후반에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손흥민의 돌파에 프랑크푸르트 수비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후반 12분 돌파 과정에서 투타의 태클에 걸렸습니다. 주심의 선택은 경고였습니다. 이어 후반 15분 돌아서는 과정에서 투타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잡아당겼다. 다시 경고가 나오면서 투타는 퇴장을 당했다. 손흥민은 후반 17분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도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걸렸습니다. 이번 손흥민의 프랑크푸르트전 슈팅 5개는 모두 유효 슈팅일 정도로 발끝이 살아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41분 루카스 모라와 교체됐습니다. 토트넘은 수적 우위에도 후반 42분 만회골을 내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브리안 힐이 화려한 드리블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케인이 실축하면서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경기가 끝난 후 케인의 실책과 손흥민이 없는 케인 선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매체와 관객들의 케인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무시한 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2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단짝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만점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양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9.1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동점골은 케인의 도움으로 만든 골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최다 43골을 합작하며 최다골 듀오로 이름을 남긴 둘의 공식전 통산 50번째 합작 득점이었습니다. 케인이 손흥민의 24골을, 손흥민은 케인의 26골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폼이 올라 질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이 발목을 잡는 듯한 케인을 감싸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뒤 B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한다. 나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고 그 역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 이 관계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 나온 것이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호이비에르가 크로스를 올리기 전에 나를 봤다. 공이 정확히 내게 왔고 발리슛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다. 깔끔하게 맞춰 매우 행복하다. 우리 홈에서 0대1로 뒤처지고 싶지는 않았다. 축구에선 항상 실수가 나오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했다. 전반을 3대1로 앞선 채 마친 건 정말 좋은 경기력과 결과였다. 다만 후반에는 경기를 끝내기 위해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했다. 정말 중요한 승리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함께 언제나 개선해야 할 점도 남아있다.
주말에 중요한 경기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2경기가 남았고 우리는 다시 뛰어야 한다. 힘겨운 2경기를 위해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지켜본 매체와 관객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역국 스포츠 매체도 케인을 외면한 상태입니다. 해당 기사입니다. 케인 선수가 스탯은 잘 쌓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폼이 좋아서 쌓는다는 느낌은 절대 아니다. 홀란드를 의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평소에도 탐욕 있는 편인데 더 많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이 아니면 골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그 이유다. 사실 폼이 좋았을 때의 케인이라면 사실 그게 맞긴 하다. 손흥민 아니면 저도 못 먹는 선수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후반전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자마자 급격하게 저하된 경기력은 그가 더 이상 손흥민 말고는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보니 저번 시즌만큼 올라온 것 같다. 특히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가 빠지자마자 골을 놓치거나 힘이 빠진 듯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준 케인 선수는 문제가 많다. 손흥민 선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가 되어가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한다. 영국 현지 반응 또한 케인에 대해 좋지 못한 평을 내렸습니다. 오늘 토트넘 공격력이 좋았던 건 페리시치도 없었지만 해당 이유가 크다. 최근 경기력들이 심각하게 부진하더니 작년처럼 그냥 케인을 내리고 똑같이 플레이하니 바로 공격력 살아났다. 페리시치의 문제도 있지만 올 시즌 경기들 보면 케인 손흥민의 위치 및 활용도 자체가 맞지 않았다. 케인한테는 참 안 된 말이지만 다시 동일하게 최전방에 박혀서 하는 전술로 가더라도 훌륭한 패스로 찔러 넣어줄 선수는 토트넘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한다. 간간히 골은 넣을지 몰라도 토트넘은 그냥 무너질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해외 반응입니다. 패스 받는 선수가 만약에 손흥민이었다면 하던 대로 손흥민 보고 바로 빠르게 패스 찔러줬을 것이다. 그러나 패스하려고 보니 경기도 아주 가끔씩 나오고 손발도 별로 안 맞춰본 힐을 보니 어떤 식으로 패스를 해야 힐이 편하게 패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선택지가 적어진 듯하다. 힐이 어느 쪽 발로 컨트롤할지 모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힐이 받기 어려운 패스를 하게 된 듯하다. 페리시치 문제점은 팀에 스며들어 팀이 부족한 걸 채우려 노력해야 하는데 본인이 잘하는 것만 주구장창 구사하려 한다. 팀플레이와는 상관없을 때도 말이다. 메시도 파리 가서 팀에 녹아들여 노력하는데 페리시치는 힘들 듯 보인다. 1시간 전 이번에 브리킥을 손흥민이 찼다면 바로 골로 연결됐을 텐데 왜 또 케인이 찬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한 것이다. 오늘 케인 페널티킥 2개에 1개 성공, 브리킥 1개의 실패. 오늘 손흥민 프리킥 찼다면 해트트릭이다. 콘테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손흥민 선수의 폼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